네, 제13회 웹 어워드 코리아 대상 시상식. 오늘 본격적인 시상에 앞서서 주최 기관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마련한 인터넷 생태계에 관한 특별 강연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강연은 성균관대학교 이관민 교수님께서 애써 주시겠습니다. 이관민 교수님은 연단위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관민 교수님은 성균관대 인터랙션 사이언스 연구소장으로 성균관대와 USC의 교수직을 겸직하며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연구활동과 후진 양성이 희소되십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인 국제 커뮤니케이션 학회의 커뮤니케이션 기술분과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균관대학교 이관민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를 맞이해서 기조 강연을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인터넷이나 웹이나 앱이나 이런 분야에서 최전선에서 실무진을 뛰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예상하에서 여러분들이 강연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가 한 2주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세계 유저빌리티 학회에서 기조 강연을 했었는데 인간의 진화가 우리들이 앱이나 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UX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분야로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기조 강연을 듣기 위해서 500유로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들으셨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현대 측의 배려로 오늘 무료로 제 강연을 짧지만 1시간 정도의 강연 내용을 한 20분 정도 추격한 내용을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0년대 후반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에 퀘벡닷컴이라고 하는 스피치 유저 인터페이스, 음성 인터페이스 스타트업의 창립 멤버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회사를 그 당시 지금의 구글과 같은 AOL에 매각을 했었고요. 그 당시 사례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AOL에 들어간 이후에 AOL에서 세계 최초의 스피치 인터페이스를 디자인을 해서 AOL 바이폰이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원래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USC에 가서 한 12년 정도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교수 생활을 하다가 한 4, 5년 전쯤에 한국에서 이런 쪽 분야의 학과를 만들어보자, 융합학과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서 성균관대학교에 인터랙션 사이언스 학과라는 과를 세우고 학생들과 연구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다가 삼성이라는 조직 안에서도 UX라는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삼성의 VD 사업부에 UX 조직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시도인 시냅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신입사원들이라든지 회사 내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균관대학교를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의 이러한 히스토리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 메인 포인트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다양한 회사나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UX 관련 이노베이션을 할 때 이러한 4가지 원칙을 가지고서 내가 이 4가지 원칙에 의거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나 항상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동안 UX 관련 리서치를 하면서 이런 분야에서 리서치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원칙 없이 과학적인 이해 없이 UX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은 좀 더 근본에 접근하는 그러한 UX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UX를 만들기 위해서는 4가지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어떤 미디어나 어떤 기술에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인간 진화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 동안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그거를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이해한다라면은 우리가 기술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기술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 기술들을 만들어야겠다. 세 번째는 기술이 인간을 이해하게 된다라면은 기술 자체의 어떤 상황, 자기의 어떤 기술 내부의 내적 상태를 마치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듯이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서 기술이 자기의 내적인 wills and desires를 표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기술이 인간을 이해하고 기술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 내부의 내적 상태를 표현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람과 기술 간의 인터랙션이라는 뜻은 따지고 보면은 마치 사람과 사람 간의 인터랙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페이스가 고도화되면은 예전의 인터페이스 기술에서는 우리가 에피전시라든지 이러한 인지적인 그러한 팩터들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기술과 인간의 인터랙션이 점점 더 사회적으로 된다. 그래서 소셜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러한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서 이노베이션을 접근했습니다. 그 예를 제가 삼성전자에서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과 그다음에 제가 리서치를 했던 프로젝트들을 융합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기술에 어떤 식으로 진화적으로 반응을 하는가?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기술에 어떤 반응을 할 때 일단 스크린 사이즈라는 기술적인 팩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다양한 사이즈의 스크린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컨텐츠가 같은 컨텐츠라고 하면은 그 컨텐츠가 다양한 스크린 사이즈에서 똑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냐?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진화적으로 큰 물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기억을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각성, 어라우저를 느끼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사이즈의 물체, 큰 사이즈의 스크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빅스크린이라는 것은 어떤 컨텐츠의 임팩트를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같은 컨텐츠라고 하면은 더 큰 사이즈로 컨텐츠를 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화적으로 우리에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와 달리 피델리티, 비주얼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하이 피델리티로 보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 대부분의 시각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변시, 페리페리얼 비전을 통해서 주변시를 빨리 스캔하는 것이 우리가 진화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인류가 자기의 생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자기의 주변에 어떤 일들이 맹수가 다가오는지 아니면은 커다란 물체나 바위돌이나 화살이 나한테 오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각적 경험에 있어서 페리퍼리얼 비전, 주변시적인 경험이 많고 주변시적인 경험이라 한다는 것은 비주얼 피델리티가 상당히 로우 메조루션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푸어 비주얼 피델리티가 사실은 굉장히 내추럴한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적으로 스크린 사이즈와 비교했을 때 비주얼 피델리티에 대해서는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얘기한다면은 이런 예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은 필립스에서 사람들이 진화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필립스의 엔지니어들이 알지는 못했겠지만은 그들이 이러한 앰비라이트라는 기술을 만들어 놓고서 이거를 TV에 적용을 해봤더니 지금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파란색의 하늘 주변에는 파란색의 불빛을 보내고 갈색의 나무 주변에 갈색의 나무 빛을 붙였을 때 굉장히 로우 피델리티지만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시각적 경험은 로우 피델리티긴 하지만은 스크린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적 경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2004년에 상투화돼가지고서 같은 인치대의 TV에 비해서 700불 정도의 투기 비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켓에서 필립스의 월드와이드 마켓 쉐어가 2004년에서 앰비라이트가 나오고 나서 2배 정도로 뛰는 그러한 굉장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건 스크린 사이즈는 비단 우리가 TV를 어떤 식으로 TV의 경험을 좌지우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컴퓨터 게임 경험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학생들과 같이 쓴 논문을 얘기하는 같은 컴퓨터 게임을 하더라도 어떤 스크린 사이즈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경험에 대해서 느끼는 많이 틀리다 이런 논문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근거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최근에 이제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의 시각을 로우 피델리티긴 하지만은 익스트림리 라지 스크린 사이즈를 통해서 시각적인 경험에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주얼 피델리티는 중요하다고 했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럼 오디오 피델리티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오디오 피델리티는 우리가 항상 세상을 풀 피델리티로 듣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디오 피델리티에서 굉장히 긴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오디오의 음을 한번 들은 다음에 다시 로우 퀄리티의 오디오를 듣게 되면은 굉장히 그게 언내추럴하게 듣게 되고 그 경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보게 되면은 가령 같은 TV를 하더라도 같은 TV를 스피커를 무엇을 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TV의 비주얼 피델리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스피커와 연결된 TV는 사람들이 똑같은 비주얼 피델리티를 하더라도 그 TV가 훨씬 더 선명하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학에서의 연구 결과고 이러한 것들에 의거해서 최근에 삼성이라든지 많은 TV 기업들에서 핸드폰에서도 그렇고요. 오디오 피델리티를 강화하기 위한 것들이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이미 저희가 캘리포니아에 오디오 랩을 만들어서 TV의 오디오 사운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에 하만 인수한 것도 같은 맥락, 전장 사업이기도 하지만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피델리티 얘기했고 다른 또 어떤 미디어 폼팩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싱크로니. 싱크로니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미디어라는 기술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인풋과 아웃풋, 그 다음에 미디어의 컨텐츠와 폼, 제가 말을 했을 때 저의 입술의 움직임과 제 입에서 나오는 이 컨텐츠는 항상 싱크로나이즈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내추럴 경험입니다. 근데 미디어를 통해서 오디오나 비디오 시그널이 달라질 수 있고 언싱크로나이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했을 때 우리가 상대방을 치기 위해서 상대방을 펀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먹을 날리는데 이전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싱크로나이즈 되지 않고 주먹을 날리기 위해서는 A 버튼을 누르거나 B 버튼을 누르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싱크로나이즈 되지 않은 경험들이 사람들의 어떤 UX 경험에 있어서 많은 네거티브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싱크로니를 제대로 알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투자를 할 것인가,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을 판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와 닌텐도가 초기에 콘솔 게임 시장에서 싸울 때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서 풀 비주얼 피델리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게임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닌텐도는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비해서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이 비주얼 피델리티로서는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닌텐도에서 내건 전략은 우리는 싱크로나이즈, 인풋과 아웃풋의 싱크로니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골프 스윙을 하는데 A 버튼, B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골프 스윙을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은 그게 화면에 나와서 사용자의 모션과 아바타의 모션이 풀리 싱크로나이즈 되는 그러한 경험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닌텐도와 이후에 닌텐도의 주가가 순식간에 3배에서 4배 정도 뛰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후에는 이제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비슷한 그런 싱크로니에 대한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360도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션을 한번 볼까요? 오션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체는 움직이는 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가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이는 물체에 비주얼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션이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가짜 모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진화적으로 모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우리 뇌가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션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션들이 굉장히 내추럴한 모션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포크피직스라는 말은 심리학에서 하는 말인데 원숭이조차도 그 다음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베이비조차도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물리적인 법칙에 대한 어떤 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후 몇 개월이 안 된 베이비도 어떤 물체가 서포트 없이 떠있게 되면은 이게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생후 몇 개월 안 된 애기들이 그걸 더 서프라이즈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원숭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미디어라 하더라도 미디어에 있는 모션들이 내추럴한 중력의 법칙을 따라야지 사람들이 그거를 내추럴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애플에서 마우스백이라는 이펙트를 냈을 때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왜 스토리까지 갔을 때 마지막 리스트에 갔을 때 그래서 그냥 멈추면 되는데 굳이 마치 공이 땅에서 떨어져가지고 중력의 법칙처럼 총총 생기는 것처럼 그런 걸 해야 됐을까라고 했을 때 그걸 보는 사용자의 반응이 그게 내추럴하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설명하지는 못하지만은 그게 내 머릿속에 있는 중력의 법칙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내추럴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3D의 경우는 사람들이 제 포인트는 3D가 그렇게 내추럴하지 않은 경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2D의 그림을 가지고도 3D의 정보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저런 2D의 그림을 가지고 공간의 정보라든지 사물의 크기의 차이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머릿속에 저런 2D의 그림을 가지고 3D 정보를 끌어내는 장치가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억지로 3D TV라는 걸 통해서 억지의 3D 경험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3D TV가 한참 나왔을 때 2013년에 레드머드에 3D TV가 팔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히 자사의 3D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서 강조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미디어 폼팩터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거는 기술적으로 강조하는 거지 사람의 UX 경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은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 보게 되면 3D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3D TV에 많은 리소스를 부은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마켓 쉐어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노베이션이나 UX나 앱을 만들 때 심리적으로, 진화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에 집중을 하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빨리 주변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물체들을 빨리 스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호리전탈 레이쇼가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가 더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TV가 4:3에서 16:9, 16:9에서 21:9로 갔을 때 점점 호리전탈이 될수록 사람들이 그 경험에 대해서 더 파지티브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빨리 주변을 스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품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TV 스크린이 평평해가지고서 멋있게 보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 것 같고 최초의 TV 스크린을 구부려보자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구부리게 되면은 생긴 것도 어글리하고 왜 사람들이 저런 걸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커브된 스크린을 1분 이상 본 사람들은 커브드 스크린에서 플랫 스크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몰입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의 관점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커브드가 됐기 때문에 같은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위치,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빨리 주변을 스캔할 수 있는 걸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경험에 대해서 파지티브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브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관심 많이 했지만은 커브 스크린의 세일즈 데이터가 거의 3배를 떴습니다. 또 한 가지는 UX에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TV 인더스트리에서 이런 리모컨이나 이런 것들이 쉬운 문제 같지만은 이 단순화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TV 인더스트리, 소니, 삼성, LG 모두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제가 풀기 위해서 제 팁에서 만든 어떤
볼륨 켜주실래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극도로 단순화하고 이게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조작감을 극대화한 의식사. 손가락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서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 또한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많은 그동안 삼성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백 명의 인력이 달라붙어서 일을 풀려고 했는데 그렇게 푼 것이 아니라 데디케이트된 스몰 사이즈의 멤버를 가지고서 저희 UX 인력이 6명밖에 없습니다. 이 인력들이 한 공간에서 2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서 문제가 풀렸고 그러한 문제 해결 방식이 심플리시티라는 룰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래 나왔는데 드디어 삼성에서 모든 TV 인더스트리에 문제를 풀었다. 이 TV 리모트로는 문제를 풀었다. 이런 식으로 좋은 결과를 냈게 됐습니다. 또 다른 영역을 보게 되더라고는 아까 이제 제가 소셜 인터랙션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기계와 소셜하게 인터랙션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이런 것들은 애플의 나비 나비게이트에서 시작이 됐고 그것들이 맥 OS에서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잘못 넣게 되면 예전 어프로치는 인커렉트 패스워드라고 나왔지만은 요새는 어떻습니까? 이게 흔들리죠. 그 얘기는 인커렉트 패스워드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흔들리면서 마치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인터랙션 할 때 아니야, 그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을 보심으로써 사람들이 이 인터랙션이 좀 더 내추럴하고 나의 경험이 좀 더 파지티브하다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어떤 어드밴스드 인터페이스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ATM, 우리가 CD 현금 머신 이런 기기에서도 지금 현재 이미 10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기계에서도 되도록이면 더 소셜 인터랙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크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마치 다른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런 인프레션을 주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제가 다른 스몰 사이즈 팀을 통해서 새롭게 컨셉을 제안한 스마트 미러라는 제품인데 이 스마트 미러가 이 사용자와 소셜 인터랙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미러는 사용자의 스킨 상태를 측정하면서 사용자에게 오늘 스킨 상태가 좋다. 당신이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게 인커리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되고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이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은 이제 삼성전자 사업 밑에 있는 그 새로 분양되는 메비안 아파트에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요 인력들이 이러한 컨셉을 제안해서 만들었습니다. 포인트는 역시 심플 팀을 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기술과 소셜 인터랙션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2014년에 TV와 인간이 소셜 인터랙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든 부분인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Natural senses. Curator, wake Tom up. Okay, I will wake Tom up. It's time to wake up, Tom. 아마존이 애플을 통해서 소셜 인터랙션을 하기 전에 비전으로서는 사실은 저희가 먼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고요. 시간 관계상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이제 많은 부분 상품화에 반영이 됐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모빌리티, 사람들이 모빌리티라는 게 진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TV를 모바라이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 모바일 TV를 제안을 했는데, 우선 사업부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모바일 태블릿을 스크린이 큰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빅스크린 태블릿은 사실은 잘 먹히지 않죠. 모바일 TV라고 했으면 먹혔을 텐데,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인터랙션 관련해서 저희가, 사람들이 TV 인터페이스를 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빨리빨리 찾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UI를, 골 오리엔티드 UI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TV UI를 전반적으로 골 오리엔티드라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전부 다 개편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올해 나온 UI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내가 넷플릭스에서 어떤 컨텐츠를 보고 싶으면 빨리 넷플릭스의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밑에서 보여주는 이런 골 오리엔티드 UI를 통해서 마치 구글이 모바일, 애플이 모바일에서 자기들의 인터랙션, 자기들의 인터페이스 방식을 프로그램화 시켰듯이
적어도 TV 분야에서는 저희가 전 세계 모든 TV의 인터랙션 방식에 저희가 원형을 만들어서 저희가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좋은 UX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그러한 어떤 이해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이라는 게 기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고 기나적으로 인간이 어떠한 기술적 팩터에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우리가 좋은 UX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